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의 실제, 그 중에서 고학년 영어 수업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인천 은송초등학교 송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와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고, 6학년 영어 수업을 대상으로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의 설계 그리고 실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서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의 개념 그리고 원리와 설계 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편적 학습 설계와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은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학습 설계의 기본 철학을 같이 한다면 어떤 수업도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존의 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학습을 단순히 수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이것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사만이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학습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분배하는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학습자도 이러한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수, 가르치는 것을 모든 학습자들이 집중만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보다 학습은 참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더라면,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의 학습자는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자에게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에 따라오도록 하는 동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는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각각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환경이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통일된 교실, 조용한 교실이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적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개해드릴 수업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학년 1학기 영어 5단원 나는 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미래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을 선정하였고, 읽기 영역,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동아시아 시민 교육 과정에서도 관련 성취 기준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과 참여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분야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분석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생들의 수준, 즉 난이도에 따라 재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앞서 설명해드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왼쪽에 작성하였고, 이것을 저는 세 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율로 보자면 전체 학생의 대략 70% 정도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고, 그 다음 일부의 경우에는 전체 목표를 달성한 학생 비율로 본다면 대략 15% 정도, 그리고 마지막 소수의 경우에는 전체와 일부 목표를 달성한 학생 또는 기본 학습을 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략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 또는 개별화해서 교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에서는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하는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의 수업 사례 영상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 모형에 근거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의 다양한 전략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교사가 제공함으로써, 두 번째, 다양한 행동 또는 표현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세 번째,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의 수업 장면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보편적 학습 설계의 다양한 전략들과 연결해서 학생들 활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동화책 한 권을 선정해서 여러 차시에 걸쳐 이 책에 대해 쭉 탐구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나누어 주고 자유롭게 이 책을 살펴보면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는데, 먼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범언어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여러 사람들이 읽어주는 책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미를 보여주기 전략,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해한 동화책 내용을 학생들 2명씩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협력과 동료 집단을 육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교사가 한 문장을 읽고 학생들이 따라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점차 지원을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유창성을 키울 수 있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씩 책을 읽는 연습이 충분히 된 이후에는 학생들 4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서 2명은 책을 읽어주는 역할, 2명은 그 동화책 내용을 듣는 역할로 역할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연습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력과 동료 집단을 육성하기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전략은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할 동화책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는 동화책 읽기를 연습했던 2명의 학생들이 교실 앞에 나와서 나머지 학급 학생들 전체에게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학습 진행 상황을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또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기평가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내에서 영어 활동 주간을 통해서 다른 학년 학생들, 여기서는 4학년 학생들과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6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활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성취감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숙제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책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본인이 후배들에게 설명할 내용이나 퀴즈까지 이렇게 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단원에서 학습한 I am going to 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표현이 들어간 팝송을 한번 함께 들어보고 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줄임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고 이 활동은 이제 학생들이 본인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학습 내용이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성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단원의 핵심 표현이 들어간 쓰기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림 그리고 문장을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또 쓰기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동화책 내용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거나 조금씩 수정해서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지원을 점차점차 줄여나가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종료된 후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배웠던 점에 대해서 자기 성장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학생들과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KWLA 차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수업이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개별 성장 맞춤형 수업에 대해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